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팔트의 시다바리 자유대한 호흡단 오성종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까봐 되게 많이 걱정하셨던 박윤옥 대표님이셨는데, 오늘 지금 저 밖에서도 지금 서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다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과는 2016년, 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사법 쿠데타 때 함께 하셨던 분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5.18 각 집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남다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 그 서러웠던 그 시절을 함께 보내신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집회 장소에 또는 이렇게 방청을 하러 오셨던 그냥 개인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동지 같아서 제 마음 한켠에는 아련함이 좀 묻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우리 우파 시민단체, 우파 진영이 많이 발전한 것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2016년, 17년 때 만약 지금 여기 도태우 변호사, 그 다음에 현성성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우파 진영의 시민단체가 만약 2016년도 그 거짓된 광풍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나간 얘기죠. 하지만 저희들이 특히 저같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을 곱게 보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지금 기독교 단체나 이런 여러 단체 소속도 있고 또 교육, 이런 아스팔트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있는 변호사분들이 100여 분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거지 그렇게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2016년, 17년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현장에 나라도 나가서 머릿수로 채워줘야지 라고 7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고요.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이 늙은이가 난 됐어, 그냥 머릿수는 하고 당신들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이 자리가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태호 혼자서 여기서 뭐 할 건데? 이영표 혼자서 여기서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또 이따가 제가 한 10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손자, 손녀 또는 내 아들, 딸과 함께 오신 분, 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2017년 제가 그 서울시청 앞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유서를 써놓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굴 죽이고 나 죽을 거야 이러면서 유서 쓰고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어떤 분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용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를 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고 각 개개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희가 막고 싶었고, 근데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썰기까지 다 치고 가면 대한민국 여론이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렇지 않았죠. 지금 그건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내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되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는 있죠. 저 푸틴하고 우크라이나도 화해를 시키고 싶고, 전 세계 딥스 애들도 우리가 야, 니네들 그러지 마 이러고 싶고.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리더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라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것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경찰서에서 호국단이 왜 그런 것도 고발해? 라고 얘기를 해요. 민노총 지지법도 고발합니다. 이상한 것도 다 고발해요. 저는 위법하면. 왜? 그런 것도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뭘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냐고. 조금만 부진을 떨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과 또 혹 여러분들 중에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더라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간다면, 그런 게 누적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익힌다 그러면 요거 할만한데 다음에는 저 정치인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까? 이렇게 될 겁니다.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들은 아직 공격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장연구 같은 애들을 고발하다 보면 얘네들은 4대 보험을 받아요. 활동가들이 4대 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야, 이거 좀 해줘. 그러다가 안 주면 서운해요. 그게 사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선제적으로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입법에 온갖 라인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네들 삶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만들어왔던 종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같은 눈높이가 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요.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리더, 예를 들어서 도태우 변호사한테 통제를 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 왜? 우리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네팔 운동을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왜 도태우한테 통제를 당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도태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들면, 5.18이든 부정선거든, 거기에 나가는 사람과 방향이 맞다면 그 사람 말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우리가 통제, 표현이 좀 그럴까요? 그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줄여서라도 따라가지고 해야 될 그런 연습이 아직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러지는 못해요. 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가 선제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조직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익 고발을 많이 해요. 공익 고발을 하는데 제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격의 한 방법이에요. 고발을 당한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경찰서에 가야 되고 법원에 가야 되고, 재판에서 본인이 그러면 내가 어떤 위법한 한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박원순한테 고발당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된 4년 동안 제가 이승윤이 구속하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활동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선진 변호사 협회가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상근집 등 해서 우리가 조직력을 가지고 선제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가서 규탄한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벌어준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성장했으므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된다면
우리가 선제적인 공격도 함께 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보면 이게 안 보이시죠? 저희 호국단이 하고 있는 여러 주거리들인데, 그다음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래서 정교조만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런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제가 그 아스팔트 현장에서 욕만 한다고 해서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백모 박성현 주필 할 때 제가 이거는 우리가 용어를 통일해야 됩니다. 용어에 대한 통일. 즉, 우리가 단일 대우를 갖추는 데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백모나 박성현 주필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담론을 만들어줘라. 저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담론을 가지고 나는 가서 욕을 하겠다. 물론 욕만 하는 건 아니죠. 투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좌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 어땠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이 역사의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발 물러나 계시냐는 거죠. 당신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최소 400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처가집도 있을 것이고 시댁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곱하기 몇 분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태우 변호사나 이영풍 기자가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 제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이 정도예요.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방향성 제시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가는 동지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태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영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인이 돼야 되고 언론 매체가 돼서 나는 한 다섯 명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나는 인맥이 좋으니까 내가 한 20명은 내가 이 우익 진영에 끌어들이겠어. 이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끼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누굴 지지하냐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제가 한동훈 얘기를 들어볼게요. 잠깐 끝까지 들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5.18 가서 얘기를 했었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와 함께 2018년, 19년 전라도 광주로 가서 얘기를 한 적이 같이 투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 그 총선 앞두고 깔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그런데 문제가 잠깐 직구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3일 연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을 사전선거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하니까 온 언론에서 실어줘요.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반 한동훈이 아니냐. 또 제가 그 사전선거 그 얘기를 잘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유대한민국당은 친한동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 우익 진영에 도움이 될까요? 자, 우리 시민단체는 제가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이 아니라 하태기 때문에 해운대까지 와서 집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유엔 헤비타트 관련해서 고발을 했을 때 하태기 형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저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인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그렇게 까던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들이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목적을 봐야 돼요. 한동훈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포기해요? 저 이번에
당대표 쪽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부탁을 했습니다. 최고위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선관위 문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관위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써먹어야, 우리가 이겨야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선진 변호사 협회를 오늘 첫 강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만들어 이렇게 놓은 이 대한민국을 그냥 물러나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유권자임을 잊지 마시고 도태우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목적한 바를 더 빨리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